우리 다들 걱정하는 알리, 테무, 1688 들어온다고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팩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2024년도에 우리 구매대행 셀러들은 망하는지, 이런 거를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서과장의 계획 또 한번 말씀드리고, 그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다 같이 우리 내년을 공부해보는 시간, 계획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 마무리 라이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년도 저와 제 채널을 사랑해주신 구독자분들과 수강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90도 인사 한번 해줍시다. 90도 인사. 네, 감사합니다. 목차인데요. 1688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구매대행 셀러들에게 끼칠 영향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구매대행 셀러들의 대응 방안, 그리고 세 번째 2024년도 서과장의 목표 및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두가 걱정이죠. 구매대행 셀러뿐만 아니라 위탁 판매 셀러들, 그리고 사입하시는 분들, 더 나아가서는 브랜딩 하시는 분들도 와, 테무가 이렇게 이용률이 올라가고 있어? 알리익스프레스 내년에 더 점유율이 올라가겠지? 그런 와중에 1688도 들어온다고? 이러니까 정말 막 불안감이 많이 커지실 거예요. 네. 근데 이 문제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저는 1688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시장 점유율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1688을 많이 쓰면 구매대행 셀러만 죽는 게 아니라 위탁 판매 셀러, 사입 셀러 다 죽는 거예요. 리셀 셀러. 다시 말해서 쿠팡, 스마트 스토어, 지마켓, 옥션 11번가를 쓰는 유저들이 줄어들면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이게 위탁 판매는 살고 구매대행은 죽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688 알리 테무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이 될 것이다. 이게 시나리오 1이에요. 시나리오 2, 1688 알리 테무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 정도 될 것이다. 시나리오 3, 1688 알리 테무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30% 미만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시나리오 중에 어떤 시나리오가 2024년도에 벌어질 것 같은지 한번 써주세요. 3, 1, 3, 2, 5, 2. 1도 있어요. 1도 있어요. 좋습니다. 2, 3, 2, 3. 꽤 2도 많아요. 2도 많아요. 이건 모르는 거죠.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은 3, 2, 1, 3, 2, 2.5, 2.5도 나왔네요. 10에서 20%도 있어요. 이건 30% 미만이겠죠. 저의 선택은 무엇이냐? 바로 시나리오 3입니다. 왜 그런지 그냥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과장이 1688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점유율이 30% 미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1688이 들어온다고 정말 걱정 많았어요. 알리는 이미 들어와 있었던 거고, 알리익스프레스 제품 구매대행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알리익스프레스가 커지면서 저는 사실 매출이 떨어진다고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따 매출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1688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주 유튜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입 끝났다, 막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막 도매매 도매국 끝났다, 오너클릭 끝났다. 그런데 엊그제 중판 대표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판 대표님의 컨텐츠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새 컨텐츠. 중판 대표님이 1688 관계자한테 전화를 받은 거예요. 중판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1688이 한국 시장에 어떻게 진출할 것이다,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은지. 1688 관계자가 하는 말은 1688은 알리익스프레스처럼 원스톱 물류가 들어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1688이 입점한다는 건 1688의 저렴한 제품이 알리익스프레스처럼 클릭 한 번이면 한국 소비자한테 올 것을 상상했는데, 1688 관계자는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다. 우리는 1688 결제가 원활하게 만들어줄 거고, 1688의 API를 배송대행지나 기타 에이전트들한테 줄 거니까 그 API로 어떻게든 1688을 활성화해달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1688을 왜 활성화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국내 에이전트들한테 연락을 할까요? 알리익스프레스랑 타오바오랑 알리바바랑 1688이랑 다 같은 그룹이지만 거기에서
다 경쟁을 합니다. 경쟁.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가 점점 잘 되니까 1688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한국 시장에서 뭘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원스톱 물류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제 에이전트들, 배송대행지들한테 연락해서 야, 우리 거 홍보 좀 해라. 네,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판 대표님의 결론은 사입이 쉬워질 것이다. 근데 저는 1688에서 사입 쉬워지면 구매대행 완전 1688에서 해버릴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1688이 사입이 어려워서 서울세관에서 고소당해서 막 그렇게까지 된 사람이잖아요. 저는 1688의 위력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한국카드로 쉽게 결제되고 배송도 쉬워져? 그럼 이거야말로 구매대행 대박이라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근거 하나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처럼 원스톱 물류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1688의 상세 페이지 수준이 두 번째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1688이 들어오면 구매대행 망하고 위탁 판매 망한다는 건데, 뭐 대량은 그렇지 않지만 구매대행이든 위탁 판매든 똑같이 가치를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다르게 팔아야 됩니다. 다르게. 1688 상세 페이지 수준 한번 보여드릴까요? 타오바오보다 1688이 되게 심합니다. 이게 1688의 이제 보통 수준의 이 상세 페이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파는 게 아니에요. 위탁 판매든 구매대행이든 이렇게 팔지 않잖아요. 우리 더 가치 있게 보이게 해서 팔잖아요. 이거는 저는 우선 1688이 원스톱 물류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1688의 상세 페이지 수준을 봤을 때 이게 과연 한국인들이 여기에서 진짜 많이 구매를 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원스톱으로 물류도 편하면은 그래도 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타오바오 원스톱 물류 안 되니까 막 그렇게 안 쓰잖아요. 오히려 알리익스프레스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원스톱 물류가 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큰 위협의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상세 페이지 잘 만든 축에 속한다고 하네요. 우선 1688 좀 제낄게요. 그리고 팩트는 1688 관계자가 우리는 물류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 물류 안 된대요. 그러기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를 보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근데 알리익스프레스 지금 점점 점유율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알리익스프레스의 검색 알고리즘이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구매대행이든 위탁 판매든 가격 싸다고 팔리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저가여야만 팔리나요? 우리가 지금 판매 방식이? 자, 검색이 잘 되는데 그 검색 알고리즘이 쿠팡, 네이버,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올려놓은 제품들이 검색이 잘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알리익스프레스에 우리는 키워드 프로그램 찾아가지고 우리가 쓰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품명을 짓는데, 제가 지금 저 알리익스프레스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알리익스프레스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제품 올려놓은 거랑 검색되는 거랑 쿠팡, 지마켓, 스마트 스토어처럼 아직 정확하지가 않아요. 알리익스프레스 검색 알고리즘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알리익스프레스에 올려놓은 제품들의 키워드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발전을 해야 돼요. 뭐 내년에 발전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놓고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가 없다. 또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없는 이유가 이거는 또 물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관여 제품들, 보통 크고 무겁고 비싼 제품은 알리에 없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 강의 때도 얘기한 건데 알리에서 이런 제품이 없으니까 타오바오도 봐야 된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왜 크고 무겁고 비싼 제품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배송 문제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쿠팡, 로켓 배송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더 느낀 게 뭐냐 하면,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제 저도 막 팔고 싶은 게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알리익스프레스 입점했으니까. 와, 나 이제 한국 구매대행 업자들은 못 파는 LED 조명을 비싼 것들 막 팔아 제껴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LED 조명을 이제 팔 생각을 했어요. 사실 LED 조명 알리에서 팔기 때문에 가품 팔아도 살짝 익스큐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명 브랜드의 비슷한 제품들 저는 알리에서 판매하는 거니까 그냥 LED 팔아도 되고 어린이 제품 팔아도 되고 다 팔아도 된단 말이에요. 알리에서 파는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비싼 제품이 없어요. 비싼 제품. 아니 좀 얘네들이랑 승부해서 좀 비싼 거를 가치 있게 보여서 팔고 싶었는데, 진짜 제가 프로그램적으로 비싼 거 LED 제일 비싼 게 80불짜리였어요. 80불.
그러니까 80불이면 거의 10만원짜리라는데 그 10만원짜리가 그나마 많이 팔리는 거였는데 지금까지 몇 개 팔렸냐면 1000개 팔렸어요. 1000개. 그 말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거 3에 연결이 돼요. 근거 3이 뭐냐?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좋대서 일부러 직구했는데 피부, 괴사, 영구 손상 엔딩. 그러니까 SNS에서 유행해서 중국 직구를 이렇게 했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서 팔았는데 괴사가 됐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댓글 보시면 알리에서 먹고 바르는 거 구매하는 용기가 대단하다. 가전제품 자파 말고는 사면 안 된다. 중국산을 살 때는 저렴한 가격에 고장나면 새 거 산다는 마인드로 사야지. 이게 뭐냐 하면 알리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인식이 여기에선 비싼 거는 못 사. 비싼 거 이런 데서 사면 안 돼. 그러니까 고가류 제품들은 알리에서 사면 안 된다는 인식이 엄청나게 팽배해요. 이런 인식 때문에 알리는 싼 거 위주로만 팔리고, 그렇기 때문에 알리가 국내의 점유율을 50% 80% 넘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하지 않나요? 쿠팡에서 그래도 뭔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보관형 제품들 사려고 하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정말 좋은 거 사려고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알리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은 계속 높아지겠지만 한계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 제 생각이에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사실 테무예요. 제일 무서운 게 테무예요. 왜 테무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알리는 쿠팡 제트 배송, 쿠팡 윙 시스템이라면 테무는 쿠팡 로켓 배송 시스템이에요. 이게 무서워요. 알리는 뭐 쿠팡 제트 배송, 오일 배송 있잖아요. 오일 배송. 오일 배송은 알리 창고에 넣어놓고 막 보내요. 오일 배송. 이게 이제 제트 배송 같은 거예요. 알리 시스템이 윙 시스템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꼭 알리 물류 창고에 물건을 넣어놓지 않아도 1688의 제품을 알리에 올려놓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쿠팡 윙 시스템이라고 제가 조금 비유를 한 거예요. 근데 테무는 직접 구매하고 직접 CS하고 직접 가격도 꺾고 직접 본인들이 다 해요. 우리들한테서, 공장들한테서 물건을 아예 구매를 해서 판매하는 시스템. 이거 쿠팡 로켓 배송 시스템이죠. 그래서 테무가 마음 먹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미친 듯이 가격을 칠 수가 있어요. 이 시스템을 보시면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제품 수의 한계예요. 이제 이런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제품을 선택합니다. 이거는 제품 채집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테무를 활용하는 중국에 강의하는 사람의 자료예요. 똑같아요. 진짜 쿠팡 로켓 배송이랑 똑같습니다. 제품을 선택하고 제품 편집과 업데이트를 해서 테무한테 제품 심사를 넘겨야 돼요. 제품 심사를 넘기고 그 다음에 선택되지 않은 제품은 가격 인하를 해서 다시 올리거나 아니면 제품을 삭제해요. 그리고 어떤 제품은 테무의 선택을 받겠죠. 선택된 제품은 견본을 발송하거나 비견본 발송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쭉쭉쭉 견본까지 해서 테무 심사를 또 완료한 다음에 가격 합리 여부 심사를 또 해요. 그렇게 해서 판매 대기가 된 다음에 제한 가격 수용 불가가 나오거나 제한 가격 수용이 되면 또 이제 판매 대기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제품 상세 사진 업데이트 심사 제품 구매 창고 있고 막 해서 이제 판매가 돼요. 이거가 어떻게 보면은 쿠팡 로켓 배송보다 더 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그래서 공장이랑 다이렉트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쿠팡 로켓 배송도 여러분 모든 제품을 로켓 배송할 수 있나요? 쿠팡 로켓 배송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입점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렇죠. 재고 부담이죠, 재고 부담. 쿠팡은, 로켓 배송은 쿠팡이 사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창고에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모든 제품이 잘 팔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제품을 쿠팡이 다 재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판매자 로켓을 위주로 지금 막 밀어붙이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테무가 잘 나가고 아무리 용가리 통뼈라도 이런 식으로는 제품 수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많은 투자 자금을 받고 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얘네들도 제품이 많아질 텐데 우선은 아직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 때문에 테무가 제일 무서워요. 당연히 저는 테무에도 입점을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는 중국 사업자만 입점이 돼요. 아직까지는. 테무가 한국 쇼핑 사이트랑 손잡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바로 그냥 들어올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테무는 정말 무서운 곳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지만 2024년도로 제가 기준을 잡았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점령하긴 어렵다. 그래서 제가 2024년도 판매 계획이 중국 공장을 많이 다닐 거예요. 위 근거들과 아래 과거 경험들을 종합해보면 이미 우리는 아마존이 11번가에 입점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가 원래 네이버에 입점이 됐었고 알리익스프레스 자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이허브가 지마켓 옥션에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구매대행, 유럽 구매대행, 뭐 건기식 이런 것들이 다 망했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서 과장의 지극히 개인적인 결론을 한번 먼저 내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나리오 3 1688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점유율이 30% 미만일 것이고 우리가 먹을 곳은 남아 있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1688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지금 막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저는 구매대행 업자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당장 내년 1월에 볼게요. 당장 내년에 1월에 이 1688 알리 테무의 점유율이 30% 넘나요? 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쿠팡 스마트 스토어 지마켓 옥션 11번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은데 그때 테무 알리 1688의 제품들을 우리가 구매 대행으로 팔면 그때는 우리가 기회라는 거예요. 대량 반자동도 그렇고 수동도 다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1688에서 이제부터 결제가 쉬워진다는 거잖아요. 테무라는 좋은 값싼 제품을 우리는 지마켓 옥션 11번가에 팔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왜 기회냐? 구매대행 셀러들의 경쟁자는 누구일까? 여러분, 구매대행 셀러들의 경쟁자는 누구예요? 같은 구매대행 셀러, 그리고 위탁 판매자, 그리고 사입 및 브랜딩 판매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688에서 쉽게 살 수 있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저렴한 제품을 공급한다면 구매대행 업자들은 그 제품을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입하시는 분들이 1688에서 사입을 했어요. 거기가 가격이 저렴하고 한국에서 결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알리에서 쉽게 살 수 있고 테무가 저렴한 제품을 공급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거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 지마켓 옥션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한 구매대행 업자들은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가격 경쟁력이 생겨. 쇼핑몰 판매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은 엄청난 무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격도 싼데 관부가세도 안 내고 인증도 안 받고 팔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탁 판매자들과 사입 판매자들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1688에서 싸게 갖고 온 도매업자들의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우리가 바로 1688에서 그냥 구매대행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구매대행이 단기간 경쟁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예를 들어 테무가 지금 들어왔고 사실 지금 테무 서프라이즈로 다 긁어서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반자동으로는 딱딱딱딱 해서 테무 갖고 올 수 있어요. 그거 내년에 1월에 오픈하려고 안 하고 있어요. 테무 갖고 와서 올려요. 엄청 싸다 그랬죠. 배송도 빠르다 그랬죠. CS도 그쪽에서 해줘요. 그거 이제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 지마켓 옥션에 올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위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탁 판매자? 그리고 1688이 아직은 결제가 안 되지만 이제 API를 에이전트들이 받아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중판 대표님이 저희 서프라이즈랑 1688 API 연동 지금 고려 중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1688 긁어서 올려서 팔면 위탁 판매자들, 사입 판매자들 배송도 원활하게 되면 그거 위협 안 될까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이 점유율이 낮을 때 얘기입니다. 점유율이. 예, 점유율이 낮을 때
경쟁력이 생긴다. 1688 한 개씩 구매됩니다. 예, 됩니다. 1688씩 구매됩니다. 한 개씩. 그렇다고 국내 위탁 판매가 무너지냐? 배송 속도 때문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선동하려면 여러분 내년 기회입니다. 1688 테무 그런 거 들어왔을 때 바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하든 수동으로 구매대행 올리면 진짜 위탁 판매자, 사입 판매자들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선동인데 저는 그렇다고 위탁 판매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배송 속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688 알리 테무도 물류센터 짓고 통관장이 늘어나면 배송 속도가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지금 통관장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통관장 늘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직구 제품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통관장을 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알리 제품 때문에 다 죽어나거든요. 통관장이. 그리고 그 공무원들만 지금 제일 빡세요, 지금. 야근 겁나 해요. 그래서 통관장은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씩 더 구매 대행이 유리해질 수 있다. 하지만, 자, 그러면 어쨌든 점유율이 점차 30%까지는 늘 거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이거가 안 올라간다 얘기하면 그건 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광고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제품의 가격이 좋고 서비스가 좋은데 배송도 빨라지겠죠. 왜냐하면 알리가 국내에 물류센터를 짓고 테무도 통관장만 빠르고 시스템만 갖추면은 사실 항공으로 배송하면 소비자한테 3일에서 5일 이내에 도착해요. 그래서 점유율은 올라갈 거예요. 당장 내년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꿀을 빨 수도 있겠지만 점점점 이 국내 오픈마켓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외국 플랫폼들이 점유율이 올라가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매출도 적어질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국내 마켓의 점유율이 줄어들어. 예, 이렇게 되다가 점점 50%로 국내 시장 점유율을 먹어. 이럴 때 대응 방안은 제가 생각하기엔 이 세 가지입니다. 1688, 테무,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가 잘 못하는 게 뭐냐?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잘 안 사는 게 뭐냐? 바로 브랜드 제품이에요. 미국, 유럽, 일본 브랜드 판매도 점점 이제 늘려나가면 되겠죠? 그 뺏긴 점유율만큼 이 브랜드 제품 판매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브랜딩을 통한 브랜드 판매를 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다들 이런 얘기하죠. 이제는 정답은 브랜드 판매입니다. 브랜딩해서 나만의 브랜드 제품을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쉽게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브랜딩을 통한 브랜드 판매. 그리고 제가 하는 것처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직접 판매, q10도 되고 아마존도 되고 이베이도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국내 점유율이 점점 커져. 그럼 우리도 여기에서 들어가서 꼭 국내에만 파는 게 아니라 해외에 팔자는 거예요. 해외에. 요 세 가지 대응 전략이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브랜딩을 통한 브랜드 판매 많은 유튜버분들이 이제는 브랜딩이 답이다. 브랜드 판매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다들 정말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브랜드 판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초보들이 리스크 없이 돈 버는 거를 항상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브랜딩 판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이거는 너무 쉽게 말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전에 자전거 회사에서 한 게 브랜드 만들어서 중국 제품 브랜드 만들어서 팔고 이거가 제가 하는 일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성공률이 높지가 않아요.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브랜드 강의한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메인은 역직구. 그냥 지금 구매대행, 그리고 미국, 유럽 구매대행, 그리고 역직구. 이게 저는 오히려 리스크 없이 판매하는 거. 이거를 저는 계속 연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도 힘든 게 브랜딩인데 자꾸 브랜딩이 답이래요, 브랜딩이. 그리고 상표만 붙여서 들어오는 것도 브랜딩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예. 그러면 어쨌든 그럼 너도 대안을 제시해라.
브랜드 판매가 어려우면 너 대안을 제시해라. 뭐 첫 번째로 제가 역직구나 미국 유럽 구매 대행 브랜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근데 브랜딩 판매도 제품 브랜딩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모으고 물건을 파는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리스크가 없어요. 예. 우리 돈 그렇게 막 많이 있는 초보분들이 그렇게 돈이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브랜딩이라는 거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고, 사람을 모으는 데는 필연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고, 이 비용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모인 것, 오픈마켓에서 수수료를 내고 파는 거예요. 근데 이 비용이 진짜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사람 모으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브랜드 제품을 팔고 싶으면 유튜브, 인스타, 틱톡 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람을 모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브랜드 제품 만들어 와서 파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해야지 리스크가 줄어들어요. 그냥 무작정 제품 브랜딩해서 들어와서 판다? 브랜딩은 잘못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랜드 제품은 잘 팔리다가도 망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20개 들어와서 팔았어. 20개 들어와서 잘 팔았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뭐 이제는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2주 동안 못 팔잖아. 20개 다 팔았으니까. 그러면 사람 심리가 100개를 수입해요. 100개도 다 팔았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200개 수입할 것 같죠? 200개 수입 안 해요. 한 1000개 수입합니다. 1000개. 근데 그때쯤이면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브랜드면은, 완전 제품 개발에 특허까지 낸 브랜드면은 그러면 괜찮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하는 브랜딩은 중국산 제품에 상표 붙여서 박스 가리하고 딱 그 정도 수준이면은 그거 그대로 따라옵니다. 가격으로. 정말 브랜딩 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좀 잘하는 사람들이랑 해야 돼요. 그래도 뭐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계속 판매를 하면서 돈과 경험이 있으시다면 제품 브랜딩을 바로 하셔도 됩니다. 결론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빼앗긴 점유율만큼 매출을 회복하려면 미국, 유럽, 일본 브랜드 제품 판매도 해보고, 여유가 있으면 브랜딩을 통한 브랜드 판매해보고, 여유가 없으면 사람 모으는 걸 나도 지금부터 시작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이 3번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직접 판매는 제가 열심히 해봐서 정보 드릴 테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 입점하기 어려워요. 제 밑으로 넣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중국 직원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저희 중국 직원이 잘 케어해드릴 테니까 제 밑에서 파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국민신문고 통해서 이런 비즈니스가 성립될 거를 다 이제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국민신문고에. 그래서 그거 다 보면은 제가 합법적으로 진짜 여러분들은 물건만 팔고 돈만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도 서과장의 목표 및 활동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준님, 저랑 같이 하시죠. 제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타이탄의 도구들 276페이지. 경기가 안 좋아지고 테무 막 1688 막 들어온다고 했을 때 너무 걱정되잖아요. 왜냐하면 생존의 위협이 있고 우리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발달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겁이 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이럴 때 와, 그래, 테무 1688 알리 들어온다고? 좋다. 오히려 잘 됐다. 이 기회에 내가 더 부가가치 높은 쪽에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이거 보시는 분들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한국에 들어와서 잘 된다고? 좋아. 오히려 좋아. 나 거기서 팔면 돼. 진입 장벽 생기겠네. 오히려 좋아. 다 같이 외쳐봅시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나 성장하겠네. 오히려 좋아.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조코의 이야기. 나는 실패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극복한다. 이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한마디가 있다. 좋다. 굿. 이라는 말이다. 내가 이 말을 애용한다는 사실은 내 부하 직원이었다가 나중에 절친한 사이가 된 친구가 알려주었다. 그는 내가 큰 문제나 시련을 겪을 때마다 보스, 뭔가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한다. 그러면 나는 그를 바라보며 간단히 답한다. 좋아, 잘 될 거야. 어느 날 그가 이렇게 말했다.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하지만 보스가 뭐라 말할지는 알아요. 내가 뭐라고 할 건데? 좋아라고 하실 거잖아요. 뭔가 잘못되고 악화될 때는 늘 좋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난 최악의 상황에서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렇다.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조화의 힘은 엄청나게 세다. 상황이 나빠져도 당황하지 마라. 좌절도 하지 마라. 그저 상황을 바라보면서 조화라고 말하라. 조화라고 외치는 건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는 자세다. 갖가지 문제, 실패, 장애물을 미리 알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게 한다. 이 자세만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한다. 조화라고 외치며 기꺼이 받아들여라. 그리고 조화라고 외치며 앞으로 나가라.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하라. 조화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아직 숨쉬고 있다는 뜻이다. 아직 숨쉬고 있다면 이겨야 할 싸움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일어나 먼지를 털고 몸을 추스르고 다시 뛰어들어라. 바로 그 순간부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가 된다. 그게 여러분 우리 사업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업이 계속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냥 그거를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고 좋아 우리 이거 그냥 거기 들어가서 팔 거야 그러면 이런 마음. 한국은 우리가 더 잘 알아. 한국어는 우리가 더 잘해. 상세페이지는 우리가 더 잘 만들어. 우리가 거기 팔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여러분들 알리가 들어오고 테무가 들어와서 뭐 중국 초대량이 끝이다. 과연 끝인지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자료 갖고 왔어요.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꾸 사람들이 중국 대량 끝이야.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초보가 당장 돈 벌기 위해서는 여전히 중국 대량만큼 돈 벌기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12월 6일 날 50명을 모아서 대량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은 프로그램 문제 때문에 못 돌렸어요. 그분들이 좀 좌절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작한 날짜가 12월 13일부터 어제까지 28일까지 집계했습니다. 그러니까 15일 동안 25명의 매출을 50명의 매출을 다 집계를 한 거예요. 이게 보세요. 15일 동안 매출이 얼마 났는지 샵마인 정상 실결제 금액입니다. 1200만원, 1200만원, 700만원, 700만원. 아니 저는 그냥 팩트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12월 6일날 시작했고 프로그램 문제 때문에 13일부터 올려서 28일까지 매출이 난 거예요. 15일 동안 50명 다 갖고 온 거예요. 한 사람들. 잘 나오신 분들은 1, 2등 하신 분 1200만원, 1200만원입니다. 15일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백날 반자동하고 백날 수동해도 이거 15일 만에 이런 매출 안 나와요. 750만원, 740만원, 600만원, 500만원,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한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건 대량이니까. 여기도 보세요. 다 쭉 미제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와 이 와중에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보세요. 아니 제일 매출 안 나온 사람도 15일 만에 50만원 나왔어요. 15일 만에 50만원. 15일 만에 50만원 나오는 거 반자동 수동 이거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제일 못한 사람이 이게 끝인가요? 대략? 자꾸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팩트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참았어요. 근데 이거 한 2달 뒤에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라이브라서 그냥 15일 만에 이거 보여드린 거예요. 15일 여러분 15일. 근데 저는 이거 한 달 뒤에 이분들이 지금 매출 얼마 나오는지 제가 영상 찍어 드릴게요.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 되는지 안 되는지 마진율 아니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마진을 늘려 나가는 거지. 이거 지금 수집 업로드만 한 거예요. 수집하고 업로드. 수집 업로드. 근데 이때부터 또 마진 늘려 나가겠죠. 근데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에 테무 제품이랑 1688 제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가격 경쟁력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게 끝났다고 영상들을 찍으시는지 저는 이게 그러니까 진짜를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영마진이랑 프로그램 오류 심해서 일주일 동안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주일 만에 이걸 잡은 것도 되게 실력인데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의 차이인 거예요.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이 한 달 뒤에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근데 더 놀라운 건 1월 달에는 미국, 유럽 브랜드 구매 대행 초대량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오류가 진짜 심하면 이 매출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미국, 유럽 브랜드 구매 대행도 이런 식으로 하면 매출이 나와요. 같이 돌리면 되겠죠. 이거는 1월 달에 제가 미국, 유럽 구매 대행 저희 수강생 분들한테 수강료 안 받고 다 알려드릴 거예요. 미국, 유럽 브랜드 구매 대행
지금 방승영 대표님이 준비하는 내용 여러분들 우리 수강생들 알려드릴 거니까 그분이 이 방법으로 한 달에 매출 4억 냈거든요. 그러니까 대량? 예, 대량. 아니 중국 구매 대행도 하면서 이것까지 늘리면 우리가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내년에. 그리고 저도 브랜드 제품을 판매를 할 건데요. 저는 직구 형태로 할 거예요. 직구 형태로.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제 원칙 알죠? 수강료들한테 또 돈 받지 말자.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수강생들 중에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선발해서 그분들 브랜드 컨설팅을 해주고 중국에서 제품도 같이 찾고 그렇게 해서 브랜드 판매를 해드리고 그게 잘 되면 저는 중국 무역회사 구매대행 수수료를 벌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맨날 하던 짓이 그렇게 중국 공장 제품으로 브랜딩 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원래. 그런 식으로 계속, 내년에는 중국도 많이 다니고, 전시회도 같이 수강생분들이랑 같이 가면서, 브랜드 판매도 이제 해서 중요한 건, 브랜드 판매가 잘 되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처음에 20명이 같이 저랑 같이 해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국내에도 팔고, 그런 제품들을 알리랑 테무에도 계속 넣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상표만 넣는 게 아니라 정말로 조금씩 업그레이드해서 판매할 수 있게 공장 가서 이렇게 이제 내년에 저는 요 4가지로 수강생들을 돈 벌게 하고 우리 지금 셀러분들을 돈 벌게 해드릴 겁니다. 테무 1688 알리익스프레스가 점유율을 차지해? 그럼 이렇게 가서 우리는 뺏긴 매출을 다시 가져오는 거죠. 이거는 진짜 거짓 없이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 여러분도 제 말을 완전 믿지 말고 다 많이 들어보세요. 특히 제가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얻는 분이 이런 예측이랑 분석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많이 얻는 분이 2분인데 민구님, 유튜버 민구님 저는 그분이 진짜 통찰력이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엠타트업의 M군님 셀링 테크트리 민구님이랑 엠타트업 M군님의 저는 그런 영상들 그리고 그분의 생각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랑 결이 맞고 그분들의 생각을 많이 반영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거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테무랑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매출이 이미 이렇게 나니까 이미 15일 만에 이러니까 저는 믿어요. 팩트. 초대량도 매출이 나니까 그 미국 유럽 초대량도 매출이 나는 거를 지금 누구보다 많이 잘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분도 현실을 알아야 되니까 현실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두려워하는 진짜 현실. 저는 1688 테무 알리익스프레스는 당장은 안 두려워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알리 테무 1688보다 더 무섭고 중요한 사실. 한 잔 먹고 시작할게요. 점점 개인 셀러들이 돈 벌 틈새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점점 느껴져요. 그러니까 유통 마진 하락, 그리고 테무 같은 대여 플랫폼의 지출, 마켓 제한 정책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개인 셀러들이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먹을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가파른 AI의 발전 속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오늘도 AI 파이썬 과외 받았거든요. 오히려 좋아? 그렇지, 오히려 좋아. 저처럼 AI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은 오히려 좋아. 왜 AI가 발전하면 우리들이 돈 벌 거리가 없어지는지 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1688 테무 알리가 들어와도 아까 보시는 것처럼 G마켓 유저들은 G마켓에서 사고 옥션 유저들은 옥션에서 사고 쿠팡 유저들은 쿠팡에서 사고 스마트 유저들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고 실버본가 유저들은 실버본가에서 사요. 정보의 불균형, 정보의 비대칭이라고도 하는데 검색 영역이 다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검색 영역이 달라요. 검색에 틈새가 있어요. 검색에 틈새가 있어서 우리가 먹고 산다고 볼 수 있는데 AI가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검색 알고리즘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들이 만든 AI에 우리가 이제 물어볼 거란 말이죠. 나 가습기가 필요한데 어떤 가습기가 필요해라고 딱 쳤을 때 그 AI가 이제 우리의 모든 걸 분석해서 제품을 골라줄 시대가 올 텐데
그때면 우리 셀러들이 과연 노출이 될까? 우리 같은 개인 셀러들의 제품이 노출이 될까? 얘네는 진짜 모든 정보들을 흡수를 해가지고 제일 저렴하고 제일 최적화된 제품을 우리한테 찾아줄 텐데, 근데 너무 놀라운 건 AI 공부를 시작하고 파이썬 공부를 시작했는데, 근데 제가 이틀 전에 M군님이 전자책을 냈어요. 19만원짜리 전자책을 냈는데 거기에 AI 얘기를 써놔가지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는 제가 느끼고 있는 거를 M군님도 느끼고 있던 거죠. AI의 그 위협. 그래서 저는 와, 진짜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구나, 그거를 정말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아니 그러면 쇼핑몰 힘들어지면 다른 거 하면 다른 걸로 돈 벌면 되지 않아? 쇼핑몰 힘들어지면 다른 걸로 돈 벌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다고 봐요. 다른 돈 벌거리 있겠지 하는데, 그 돈 벌거리도 저는 AI가 굉장히 많이 대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인기 있는 이유가 타 사업 대비 리스크 적게 비교적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데, 이게 진짜 사라지잖아요? 지금처럼 이 정도로 쉽게 돈 벌거리는 저는 없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빠르면 3년, 길면 5년. 그러니까 M군님은 5년에서 10년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돈 벌 수 있는 시간이 빠르면 3년, 길면 5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강의할 수 있는 시간도 빠르면 3년, 길면 5년. 근데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방법을 찾을 거기 때문에 저는 강의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다른 돈 버는 강의를 하겠죠. 아니면 파이썬 뭐 쇼핑몰 강의를 하든가 프로그램 강의를 하든가 뭐든 할 거예요. 제가 뭐 쿠팡 대량 망했다, 뭐 망했다, 끝물이다 할 때 저는 계속 방법을 찾아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또 3년에서 5년이 지났을 때 저는 방법을 찾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종적으로 완전히 틈새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 와중에도 틈새는 있겠죠. AI로 유튜브를 만들고 AI로 뭔가를 또 활용해서 자꾸 돈 벌거리는 있겠지만, 앞으로 소상공인 셀러들이 먹을 것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먹을 게 남아있을 때 판매를 경험하고 해외 시장을 노리든 아니면 나만의 브랜드 제품을 팔든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제 얘기처럼 될 수도 있고 제 얘기처럼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일이 발생하든 오히려 좋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제가 초대량 미국, 유럽 구매 대행을 개발하고, 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수강생들이랑 내년에는 해외도 많이 다니고 브랜드 제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게 진짜 돈 버는 거긴 하니까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리고 세상 제가 파이썬으로 AI 공부를 할지 누가 알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더 성장되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외칩시다. 그래, AI 오히려 좋아. 왜? 나는 지금 이 라이브를 통해서 그나마 AI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인식을 했으니까 나는 남들보다 이 자리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때가 오히려 좋아. 사실 뭐 이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거 말고 답이 있나요? 5년 뒤에도 또 이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좋아요. AI가 다 먹었지만 우리는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제가 얘기했죠. 저 마사지업. 그때 마사지업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는 마사지업입니다. 마사지 같이 배우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좋아. 우리가 돈을 내년에 열심히 해서 법시다. 내년은 정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내년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시고 그래 그렇게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같이 해봐요. 예. 내년에도 돈 벌게 해드릴 거고 내후년에도 돈 벌게 해드릴 거고, 저는 계속 여러분들 돈 어떻게 벌 건지 저부터 벌고 그거 이제 계속 알려주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한 번 알려줄 때는 돈을 받지만 그 다음에는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제 패밀리가 되시면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테무에서 여러 개 사면 계정 정지된다고 하던데 그거는 원래 쿠팡도 그랬고 그 해외 사이트도 그렇거든요. 그런 거는 방법은 다 찾아져요. 그렇게 정지되는 건 방법이 다 찾아집니다. 분명히 방법이 찾아질 거예요. 그거든 아니든 아이디든 뭐든 네. 그거를 구매해주는 사람, 구매 대행해주는 사람도 다 생겨날 거고. 초대량 방식 지재권 문제 어떻게 되냐? 초대량 방식으로 지금 지재권 문제됐다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명.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 중국 리홍현이라는 직원분이 저번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계속 몇 달째 디자인권이랑 특허권 문제되는 링크를 다 지우고 있어요. 제보 받으면 지우고 제보 받으면 지우고 그래서 아예 서프라이즈에서 수집이 안 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량도 걸릴만한 카테고리를 안 긁지만 그 카테고리 내에서도 문제되는 건 바로바로 다른 사람들이 수집이 안 되게 막아버립니다. 지금 직원 한 명이 붙어 있어요. 맨날 그것만 해요. 그렇게 해 나가고 내년에는 정말 더 줄어들면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서프라이즈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재권 문제 서프라이즈에서 책임진다. 이렇게 하는 게 제 내년 목표입니다. 그나마 제가 지식재산권 무료 상담으로 책임지려고 노력하죠. 그렇게 해서 서프라이즈에서 진짜 문제가 적어지면 완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서프라이즈 변호사 분과 함께 그냥 저희 쪽에서 처리할 거예요. 1월에 먼저 시작하는 건 미국 유럽 구매 대행은 항상 저희 수강생들부터 수강생들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파이썬 언어 자체를 배우고 그걸로 AI를 만들 겁니다. 초대량이 예전 서파르트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이전에 수업 들었던 강의도 당연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승영 대표님 방식은 지금 1월 15일 정도에 오픈될 것 같아요. 기존 코칭 말고 서머스터 강의 들어도 수강생 혜택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미서시2가 이제 그쪽 회사에서 그냥 진행하는 거고 저랑은 좀 별개입니다. 서프라이즈를 하고 있어요. 서프라이즈는 강의 들어도 아니요. 서프라이즈는 강의 듣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현 초대량 수업자들과 같은 내용으로. 근데 초대량은 근데 다 오픈할 수는 없어요. 다 오픈하면 다 죽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한정이 돼 있어요. 초대량은. 그리고 미국 유럽 구매 대행도 저희 수강생들한테 풀 거지만 인원을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래도 많이 풀 거지만 지금 서프라이즈 안 쓰고 있어도 일본 유럽 강의? 그거는 좀 고민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방승영 대표님도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프로그램비에서 떼주려고 하거든요. 서프라이즈 초대량 3달 전부터 결제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뭐 망설여지면 안 하시면 되고 뭐 고쳐졌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하시면 되죠. 아니야 서프라이즈 쉬다 다시 하려고 하는데 설치비 안 돼도 됩니다. 6개월 동안 설치비 안 돼도 돼요. 마지막으로 이거 얘기해 볼게요. 파이썬을 잘하고 쇼핑도 잘하면 예를 들어 상세 페이지 만들어주는 AI, 쇼핑몰 명 만들어주는 AI 그런 것들이 다 AI로 대체가 되잖아요. 패턴이 있는 것들은. 그럼 그런 것들 프로그램 만들어 볼 것 같아요. 파이썬을 잘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생성형 AI를 더 잘 만들고 활용할 수 있어야죠. 서프라이즈와 초대량이 다른 거는 뭐냐 하면 서버가 달라요. 서프라이즈랑 초대량이 서버 차이가 나서 수집 속도가 달라요. 근데 초대량은 그래서 비싸요. 한 6개 정도 돌리려면은 사업자 그럼 서프라이즈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한 20개를 돌리겠다 그러면은 서버를 업그레이드해서 초대량으로 가야 돼요. 초대량으로 해야 돼요. 초대량이 나을까요? 수동이 나을까요? 초대량도 좋고 수동도 좋은데 내가 매출을 빨리 내서 재미를 느껴보고 싶다. 그래야지 오래 갈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초대량이 낫고요. 제품 하나를 마케팅을 제대로 해서 수동으로 팔아보고 싶다. 그냥 이 제품 하나를 진짜 내가 상세 페이지 잘 만들고 썸네일도 기획하고 가치를 더해서 팔아보고 싶다. 그럼 수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가 설득력이 있었나요? 설득력이 있었으면 1, 설득력이 없었다 2. 제가 준비한 자료가 여러분들한테 설득력이 있었다 1, 설득력이 없었다 2. 설득력이 없기도 했구나. 1이 그래도 압도적으로 많네요. 생각과 모든 게 비슷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군요. 오,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막 제가 이런 얘기 또 이런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자꾸
너 강의하니까 네 강의 팔아먹으려고 긍정적으로 얘기한다 하는데 그런 거 진짜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정말 객관적으로 정보들을 듣고 분석한 게 이런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고, 오늘 많은 분들이, 마지막, 2023년도 마지막 라이브에 또 1000명 가까이 지금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알찬 정보, 전달해드리는 서과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건강하시고,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